개포동 부동산 이야기 최은희의 주간 브리핑 2018년 2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재건축 진행이 어떤 순서대로 되는지 그리고 진행 단계에 따라 알아야 할 규제나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와 철거를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40년, 50년 낡은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새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서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되어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됨에 따라 가격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떤 변화와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산점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준공 시점까지 가격 상승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길어져서 10년이 넘게 되면 준공 시점부터 역으로 최장 10년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장이 10년입니다. 안전진단이 D등급 이하로 판정이 나면 안전진단이 통과되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입주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외는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질병, 직장, 학업상 이유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팔 수가 있고 또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할 때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건축 심의 시에는 서울시에서 충고 제한 등의 이유로 심의를 유보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건축 심의 후 사업 승인 인가를 내줄 때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 부담금이니 기타 기부 체납 등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 인가는 또 이주시기조정위원회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관리처분 인가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재건축이 확실히 진행된다라고 실감하게 되는 이주가 결정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달라지죠.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인가일 이후에는 매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돼서 요즘처럼 양도가액과 권리가액 차이가 많이 나면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보유기간을 인정을 해주는데 인가일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준공 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일반 아파트와 상이한 점이 많아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재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월 첫 주 개포동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2017년 하반기 관리처분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곳이 10여 곳이 있는데 그 단지 중 개포주공 1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는 2017년 7월 27일 관리처분 총회를 하였고 한 달간 공람을 거쳐서 9월 4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8일 서울시 이주조정위원회에서 4월부터 이주라는 심의 결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절차법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개포주공 1단지는 이번 대상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개포동 부동산 이야기 2월 첫째 주 최은희의 주간 브리핑 마치고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